안녕하십니까, 한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LED를 가지고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코드 비전 컴파일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LED는 전기적인 특성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학기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싱크 구동으로 시킬 수도 있고 소스 구동으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전류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포트에서 내보내는 전류값이 40mA 이상이기 때문에 LED의 밝기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때때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내보내는 출력 전류가 좀 낮아서, 이렇게 내보낼 때 출력 전류가 좀 낮아서 싱크 커런트로 구동시켜야만 하는 프로세서들이 간혹 있는데, AVR 계열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그런 이유는 없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설계를 해도 이렇게 설계하셔도 되고 이렇게 설계하셔도 되고, 단 이제 에노드 쪽이 높은 전압이 가해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것만 주의하면 LED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지금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트 C에 LED 8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노드 쪽이 공통적으로 5V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가 5V면 캐소드 쪽이 0이 되어야, 그라운드가 되어야 LED가 구동을 하겠죠. 그러면 얘만 0으로 놓고 나머지를 1 출력을 내보낸다면 LED가 요 LED2만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 C에 로우 값을 주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LED가 켜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LED, 장비 오른쪽에 있는 LED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포트 C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C에, 오늘 포트 C를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LED의 저항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오늘 작년에 다 진행을 했던 거니까. 그 다음 이제 DDR에 관련된 레지스터도 있었죠. 데이터의 방향을 설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각각의 해당하는 곳에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출력 소자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입력 소자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DDR에 대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라는 레지스터를 가지고 출력 값을 결정을 하는 구조를 작년에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DDR-A, 그래서 0B11111111 이렇게 되면 8개가 모두 다 출력 값으로 설정이 됐으면, 또는 0XFF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포트 A에 10101100 이렇게 값을 넣어 준다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들어간다면, 자, 이렇게 형이 됩니다. 위쪽부터 포트 C0, C1, C2, C3, C4, C5, C6, 7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켜지는 건 0을 줬을 때 켜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트 C의 0, 포트 C의 1, 포트 C의 4, 그 다음에 포트 C의 6, 이렇게 0번, 1번, 4번, 7번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4개가 램프가 들어올 겁니다. 0을 줬을 때 켜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A 값은 예시로 준 거니까 실제로 구동시킬 때는 포트 C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포트 C, 그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드 비전 컴파일러를 열어 주시고요. 처음에 코드 비전 C 컴파일러에서 처음에 C만 가지고는 컴파일이 안 되니까 먼저 프로젝트를 지난학기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먼저 만든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주는데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다. 그런데 코드 위저드 API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위저드 기능은 사용을 안 합니다. 위저드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마법사 기능인데 기능 그 CPU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CPU에 대해서 거의 모든 기능들을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고, 아직까지 초보 단계나 뭐 중급 단계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yes 해놓고 아트 메가 시리즈니까 이걸 클릭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트 메가 중에 128 안 나오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포트 설정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프로젝트에서 노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폴더라든가 이름들을 사용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은 날짜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한 CPU가 아트메가 128입니다. 그래서 메가 128A를 선택을 하시고 128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 9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128A니까 128A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든과 동시에 2020-415 네, 좀 이름을 잘못 썼네요. 2020-415 요 소스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컴파일러에 들어가면 CPU는 선택이 됐고 클럭은 작년과 마찬가지 16메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작년에는 14. 얼마를 사용했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16메가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장비 CPU 옆에 보면 크리스탈이 붙어 있는데 그게 16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6메가로 세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애프터 빌드 쪽에서 프로그램드 칩 빌드 후에 즉 컴파일하고 사용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여기서 세팅하도록 되어 있는데 STK 500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STK 500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컴3에 연결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ISP를 꽂아 보면 이 컴포트에 가상으로 컴이 잡히죠. 저는 컴3에 지금 꽂아 놓으니까 컴3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다운로딩 할 때 이쪽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모두 그다음에 퓨즈 비트는 체크를 하시되 뭐 특별하게 이쪽에는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시그니처, 그 다음에 체크 이레이저 체크해서 그 다음에 OK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놓고 좀 프로그램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컴파일러 놓고 왼쪽에 회로도를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인 소스가 나왔죠. 메인 함수하고 그 다음에 while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일단 LED가 출력 장치니까 포트 C에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 C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포트 C의 출력 장치를 세팅해 줄 수 있는 0xFF.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LED를 아웃풋으로 세팅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를 인풋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제 그 출력 포트에서 전류가 만큼 나가지 않게 될 거고 동작을 LED가 안 켜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출력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와이어맨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뭐 구동시키는 동작을 보여줄 거니까 포트 C에 예를 들어서 02 1010101010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일단 뭐 좀 보기 쉽게 바이너리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 비트부터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보시면 컴파일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워닝도 없고 그 다음에 에러도 없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OK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컴파일 이 지금 구성한 소스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운로딩은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칩 블래스터가 내장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프로젝트 세팅에서도 그 진행을 했었어요. 빌드 후에 뭐 할 거냐? 빌드 후에 STK500 COM3이라는 곳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빌드를 하면 프로그램 더 칩이라는 메뉴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에러가 없고 워닝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의 에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더 칩이라는 메뉴가 안 나오죠. 버튼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 괄호 세미콜론이 없다. 그래서 괄호 앞에 세미콜론이 없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세미콜론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주면 에러가 없고 워닝이 없고 뭐 물론 워닝이 나타나는 건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 에러가 일단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더 칩이라는 버튼이 나왔고 이걸 클릭해주면 잠깐 지나가니까 프로그램이 금방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LED가 하나씩 하나씩 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봤는데 LED가 하나씩 하나씩 분명 엇갈려서 켜져 있는 건데 그뭐 카메라 동영상을 찍을 때 그 화질이 LED가 너무 밝게 빛나서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코드를 XF0 이렇게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4개만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ED를 액셔너블하게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뭐 했었죠. 딜레이 헤더를 집어넣어주고 4개를 다 동작시켜보죠. (200ms가) 동작하게 300ms 정도 할까요? 300ms 정도 동작하게 만들어주면 LED가 이제 4개씩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인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FF 이렇게 놓으면은 포트 C, FF 각 비트마다 다 1값이 나가기 때문에 LED가 꺼집니다. 근데 와일몬에 들어와서 1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포트 C라는 바이트 값을 계속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트 C의 0 또는 포트 C의 1, 포트 C의 2 이렇게 비트만 값을 1비트 값만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네 번째 거 0, 1, 2, 3 네 번째 거만 켜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실제로 네 번째 거만 램프가 들어옵니다. 각 비트 하나만, 나머지는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 비전 컴파일러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비트만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것과 여덟 번째 걸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켜지고 꺼지고 진행을 하되 비트 제어를 활용을 한다면 포트 C의 7번은 1값이 되고, 자, 포트 3번이 포트 C의 3번이 0일 때 켜질 때 포트 C의 7번은 꺼지고, 그 정도만 하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포트 C의 3번은 켜지고 꺼지고, 포트 C의 7번은 그 다음에 켜지고, 이걸 이제 서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과 7번,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LED 쪽을 구동을 간단하게 시켜봤습니다. 컴파일러 사용은 어렵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도 또 역시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다시 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동영상 계속 참조하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 그 FND하고 LCD 이쪽을 진행을 하면서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변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작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이제 응용 과제에 있는 서로 PC와 통신하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FND하고 LCD 동영상이 찍히는 대로 바로 또 업로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